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념화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초기 지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개발 의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서 부족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의 수정 작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아이디어를 개념화하고 초기 지표인 DVBI A타입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초기 지표에 사용된 개념은 주가의 평균 변동폭과 평균 거래량을 각각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하나의 의미 있는 팩토로 규정하고 두 비율의 곱을 통해 지표를 생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의도였던 단기적인 추세 반전을 포착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죠. 왜 그럴까요? 추세는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반전된다는 것은 그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A타입은 주가의 변동성과 거래량을 반영했지만 추세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추세의 방향성이 확보되어야 그 방향이 전환되는, 즉 추세의 반전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생성할 DVBI B타입은 A타입의 추세 방향성을 나타내는 정보를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표를 생성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성할 지표는 DVBI B타입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B타입은 추세의 방향성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추세의 방향성 정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가가 장기 이동평균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추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보를 적용해 실제 지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지표 조건은 A타입과 동일하게 단기와 장기를 나타내는 숏과 롱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롱은 추세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장기 이동평균의 기한값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추세 방향과 관련된 수식을 제외하면 모든 수식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수식과 동일합니다.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가의 평균 변동폭을 계산하기 위해 일간 변동폭을 정의해야 합니다. 일간 변동폭은 당일의 고가에서 저가를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일간 변동폭이 계산되었으니 단기와 장기의 평균 변동폭을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평균 계산함수 AVG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평균 변동폭을 장기 평균 변동폭으로 나눠서 주가의 평균 변동폭 비율을 계산합니다. 평균 거래량 비율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주가의 평균 변동폭 비율과 평균 거래량 비율을 곱하여 DVBI A타입을 구합니다. 이제 여기에 추세의 방향성을 반영하기 위해 장기 이동평균선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지수 이동평균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추세의 방향은 종가가 장기 이동 평균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1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DVBI B타입의 값은 평균 변동폭 비율과 평균 거래량 비율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추세 방향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DVBI 값을 해석할 때 기준은 1과 0 그리고 -1입니다. 0은 추세의 전환을 나타내고 1과 -1은 강도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인은 막대로 표시하고 비교 기준은 이전값으로 하며 기준선은 1과 0 그리고 -1을 추가합니다. 수정된 DVBI 즉 B타입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VBI가 양수일 때 추세 방향이 1이므로 현재 주가가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상승 추세에 있으며 DVBI 값이 상승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최근 변동성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DVBI가 음수일 때는
추세 방향이 마이너스 1이므로 현재 주가가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하락 추세에 있으며 DBBI 값이 하락하고 있다면 대체로 최근 변동성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강한 하락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DBBI가 0에 가까울 때는 평균 변동폭 비율이나 평균 거래량 비율이 낮거나 또는 두 값이 상쇄되어 DBBI 값이 낮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큰 추세가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세의 반전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DBBI가 특정 임계값을 넘거나 DBBI의 추세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DBBI가 0을 중심으로 양수에서 음수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는 순간을 추세 반전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DBBI가 1을 돌파해서 최고점을 형성하거나 마이너스 2를 이탈해서 최저점을 형성하는 경우도 이격의 관점에서 단기적인 추세의 반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추세 반전의 신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DBBI 외에도 다중 공선성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중 공선성을 피하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비슷한 개념과 성격의 지표를 여러 개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개념을 정립하고 초기 수식을 작성한 뒤 개념을 보강하는 과정을 거쳐 발전된 수식을 작성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의미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세의 방향성이라는 개념을 덧대어 지표를 개선해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와 개념들을 찾아보는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스스로 지표를 개발하거나 트레이딩의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무기를 찾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평단과 비중 그리고 종목과 계좌의 균형을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 공포에 휩쓸려 시장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잘 관리하셔서 확률이 유리할 때만 리스크를 감수하는 현명한 트레이더가 되시기 바랍니다.